내가 되지도 않는데 굳이 다리를 찢어서 뭐 허리를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만들어진 운동이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용이 참 많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걸 시작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40대가 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0대에 만나는 SNP와 40대에 만나는 이 SNP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돌출이니 탈출이니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이게 맞네요 틀리네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요 파트들을 쭉 읽으면서 든 생각이, 요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오세요? 잘 안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좀 심하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예 그냥 교수님께 본원 쪽으로 가셔서 이제 운동 좀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뭐 요통은 너무 많고 그 진단명은 다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요통을 다 동반을 하는 것 같아요. SNP를 하면 그 요통들은 거의 잡아지더라.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저린 증세가 강하다. 차트를 항상 작성을, 사람 모양 그려놓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사람 모양 거기에 막 그냥 새까맣게 칠해 놓으시는데,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다리 쪽, 엉덩이 쪽, 신경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근육이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리가 좀 얇아지고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책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분 부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70% 이상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끝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저의 어떤 일상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나이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넘어지셔가지고 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부러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는데 정말 물을 많이 드세요. 우리의 어떤 상상 이상으로. 요새는 마실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하는데, 물을 좀 드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다시 느꼈고, 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따뜻한 물을 좀 한 잔씩 드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결국은 이 수분 부족 현상, 몸도 경화가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죠. 물이 흐르려면 움직여져야 되니까. 또 추간판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몸의 신경작용이 정상적이라는 것이고, 탄력성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좋다라는 말이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추간판 중에 가장 튼튼한 것이 요추 4번, 요추 5번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뼈의 크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목뼈, 등뼈, 허리뼈는 정확하게 모양이 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목이 가장 얇고, 등뼈 같은 경우에는 요 가시돌기가 바닥 쪽을 향하면서, 사실 1번 동작은 되게 어려운 동작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뼈의 모양의 반대 모양으로 가슴을 펴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맞아요. 그게 뭐 되게 잘 되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동작이 된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없죠. 힘들지만 유연성을 위해서, 움직임을 위해서 그 동작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등뼈가 1번 자세처럼 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 목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좌골신경통, 요통을 유발하더라. 다리가 불편하고 허벅지 앞뒤로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 SNP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사례를 관찰한 주관적인 견해, 이게 임상이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데 내용 써 있는 거 보면 현장에서 겪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갑자기 척추가 아픈데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자골신경통. 예전에 교수님이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 사람 성격 이상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수님 항상 아파서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진짜로. 너무 예민하거나 좀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피하고 싶다, 어디 아파서 그렇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따로 보다 보니까 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담을요, 제가 본원에 있었을 때는 하루에 2명만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상담을, 얼마나 그 사람들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병원 가서 진료를 뭐 몇 분을 받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많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심도 있게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하셨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SNP 견해 보시다 보면 좀 왕왕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진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통해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고, 우리 모두는 결국 협착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노화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나 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은 당신도 나도 모두 다 우리는 협착증에 걸릴 거다. 운동을 통해서 당연히 예방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써주셨지만 진단과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다른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근막 통증 증후군, 저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었어요. 근막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보면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정말 유행을 많이 타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전부 다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병원만 가면 회전근개 파열을 다 진단받고 왔었어요. 언젠가는 족저근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근데 실제로 이제 책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해야 된다라고 책에 써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지금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 안 하고 좋아지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 수술하지 않고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주변의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거죠. 극상근이든 누구든 파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움직임이 좋아짐으로써 이게 통증 없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에도 좀 실려있고 이 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셔야지 뭐 단일 근육을 보시는 거는 이 S&P라는 운동에서는 좀 아니다. 웨이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립 운동을 시켜갖고 막 근육을 키우지만 이제 우리는 협응을 보는 운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막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예민하다, 지각 운동신경이 있다, 전기 전동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아프다는 얘기죠, 뭐. 예민해서. 저는 근막통증 증후군을 실제로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막통증 증후군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그냥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받았었는데 병원 가면 그 주사로 그냥 근육을 막 찔러요. 약 먹고 계속. 되게 대단한 치료 같지만 그냥 뭔가 싶죠. 그냥 차라리 S&P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받고 오면 뭔가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나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상근 증후군을 많이 있어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신경에 영향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읽어보면 이것도 요통을 발생시키는 증상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으로 S&P 벨트를 설명을 많이 하죠. 다리를 벌리는 것이 나쁘냐. S&P에서는 맨날 수렴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다리를 벌리는 게 나쁘면 어떻게 인간의 다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진화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리를 벌리는 거는 정상적인 자세가 맞고요. 근데 S&P에서 다리를 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요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대중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다리에 붙어 있죠. 고관절이 있는 그 주위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대퇴 어딘가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이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하면 그 엉덩이 근육을 쓰시게 되고요. 엉덩이 근육에는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많이 지나가요. 그 근육이 움직였다는 거는 수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수축 이완밖에 안 하는 거죠. 내가 근육을 썼다라는 표현은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축이 되니까 그 주변이 단단해졌겠죠. 다리를 계속 벌리면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신경을 뭐 구축한다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요통 환자한테 다리를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리를 벌리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죠? 예. 당연히 다리를 벌려야 걸을 수 있는 거고 고관절의 움직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하게 다리 찢기 같은 걸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허리 아프니까 누가 다리 찢으면 좋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막 다리 찢기 같은 거 하고 이제 오시는 거죠. 사람의 고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관절을 그렇게 다 찢을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또 찢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또 무용을 하는 거고 우리 몸은 타고나는 게 파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리 찢는 것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 할 뿐이지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동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그만큼 허리를 펴고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건 맞아요. 양반다리라고 하나요? 그런데 다리 벌리고 앉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거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 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조금 더 편안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리를 모으고 있을 때 허리를 정상적으로 펴고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할 뿐이에요. 힘은 둘 다 들어요. 허리를 펴는 건 무조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 굳이 다리를 찢지 마세요. 다리 찢지 말라는 거는 엉덩이 근육 긴장시키지 말란 얘기지 다리를 찢는 게 아니니까 다리 벌리지 마가 아니에요. 내가 되지도 않는데 굳이 다리를 찢어서 허리를 낮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요가 동작, 과도하게 발을 벌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죠. 고관절의 변이가 되니까 S&P 동작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다리를 찢는 동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근 증후군에 좀 더 노출이 되어 계시더라. 뭐 그런 말씀을 강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직접 들으신 내용이죠.